안녕하세요. 북한아입니다. 2024년 7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7월 9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오후에는 조금 흐름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고, 오전의 특징은 상한가가 없었다는 게 특징이었죠. 오늘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실제적으로 상한가는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전산업이나 서전기전,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오면서 결국엔 이제 상한가 두 개를 만들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주 빼면은 크게 올라온 게 없었고요. 확실한 테마는 원전주 말고는 없었어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7월 17일 날 지금 체코의 원전 수주 가능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에서도 에너토크가 상한가 가는 것처럼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고, 서전기전 아침에 세게 움직임이 나왔고, 나머지 우리 기술은 어제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7월 달에 조금 더 보자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는 못 갔지만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죠. 자, 수급 동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수급 동향을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오전에는 별로 약했죠. 그러다가 오후 되면서 점점점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금액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이 매도를 치다가 한 11시 40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아침에 코스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지금 10시 넘어가면서 쭉쭉쭉쭉 밀리고 오후장에 밀렸다가 막판에 좀 올라오고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선물 따라서 코스피 빠지다가 그냥 마무리하면서 조금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거보다는 변동성 자체가 이제 많이 좀 줄어가지고 이따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장 한번 볼까요? 미국장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도 장 중반에는 계속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밀리면서 하방으로 밀려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다우존스가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신고가 쳤죠. 자, 어제 그렇게 세게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건 나스닥 0.3% 정도 올라왔고, S&P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올라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0.4% 정도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오늘도 한번 나스닥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선물 움직임입니다. 아침에 미국장이 좋아서 갭으로 떠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장중에 빠졌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마이너스를 만들고 그 상황을 마무리했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V자죠. V자. 근데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물은 이런 장이 되게 어려운 장입니다. 왜? 자,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안 보이죠. 여기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다 다시 떨어지고, 계속 요런 장이 나면 실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드 신호에 따라서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먹겠지만은 요거 짧게, 요거 매도, 요거 매수, 그 다음에 요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확실하게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좋지만은 추세를 보면 추세의 움직임, 전체적인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데,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게 이게 추세선이죠.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 그럼 계속 매도예요.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지금 그러면 11시 정도까지는 일단은 매도로 보는 게 맞거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호를 보면 됩니다. 아침에 살짝 매수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살짝 매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매도죠. 쭉. 이게 추세예요.
여기 매도 나왔죠. 여기도 매도. 요게 이제 매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짧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갖다가 먼저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사드 신호도 중간중간에 보면 사드 신호가 나오죠. 여기를 확대를 해서 보면, 고점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매도 신호 떴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매수 신호 짧게 나왔다가 여기서 매도 신호, 여기 매수 매도, 여기 매수 매도,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차트만 보고선도 충분히 선물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은 선물이 좀 어려운 장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은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지만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도 0.34% 올라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쁘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올라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샛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진 않은 건데 뭐 더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880인가요? 예, 여기를 갖다 돌파를 해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또 상방 추세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죠.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테마도 그렇고 원전 테마를 되게 강조를 했죠. 원전 테마 잘 보셔라. 원전 테마 앞으로 7월 달에 계속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원전 테마만 올라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원전 테마 한전산업, 이거 한전산업 원전 테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서정기죠. 원전 테마죠. S&T에너지 원전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올려드렸고요. 우리기술까지 해서 총 4종목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은 원전 관련한 걸로 올라온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포커스 HN 같은 경우는 긴급 제동 시스템 탑재 의무화 2029년부터 미국에는 그것 때문에 포커스 HN이 올라왔고, 요거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관련한 걸로 해서 CCTV 관련한 걸로 해서 급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거는 뭐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요거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죠.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안 빠지고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증시 급락할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때문에 수출 기업에 타격이 좀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도 자국 위주로,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미국엔 짓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격을 갖다가 받을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것보다도 저는 금투세가 정리가 안 되면 한국 증시는 더 이상 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투세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한국 증시가 급락을 한다, 그럼 대안이 있죠. ETF가 있고요.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있습니다. 옵션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ETF랑 선물은 꼭 공부를 하시면 되고, 선물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pk9.kr 가시면 pk9.kr 가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차트는 제가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사드 신호 차트 보고 봐가면서 신호를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두 종목이에요. 자, 한전산업,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ESS 관련한 테마.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한전산업은 원전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전기전 원자력 발전 관련한 종목, 뭐 당연히 얘도 원전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테마는 제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번 주 내내 번갈아 가면서 종목이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를 찾지 마세요. 후발주자를 찾지 말고 대장주를 공략을 하세요. 아시겠죠? 원전 테마를 갖다가 제가 일단 캡처를 좀 떠드릴까요? 제가 테마 목록에서 원전 테마를 갖다가 어디 봅시다. 원전 테마가 없네. 관심 종목이 잠깐만요. 네, 관심 종목에서 원전 테마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뭐 여러분들이 올려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랑 이제 전력 관련한 테마, 그죠? 예, 원전, 송전 관련한 테마, 요거 같이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물론 이 중에서는 예,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한전산업부터 서전기전, S&T에너지, 우리기술, LS에코에너지, 그죠? 뭐 한신기계, 우진 이거 다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상 들어간 거니까 요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전 테마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 중에서 이제 내일 대장으로 튀는 게 있겠죠? 그 종목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 하나뿐이 없어요, 오늘. 예, 이제 얘네들이 예전이랑 좀 틀려요. 그래서 서로 좀 같이 안 삽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오늘 움직임 좋았는데, 기관에서 예, 36,000주, 외인이 약 16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인데, 네, 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외인이랑 기관이랑 한번 따로따로 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이슈 있고 실적 좋다고요. 그래서 HK 이노엔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지금 10%까지 올라왔는데 요거는 예, 외인이 약 17만 주 정도 매수를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요것도 기관과 외인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관이 약 28,000주, 외인이 한 11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예, 상승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삼천당제약도 계속 요즘 매일매일 오르고 있죠. 삼천당제약도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외인이 약 3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더 가겠는데요. 그쵸?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요거는 외인들이 약 1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약 200만 주. 어제도 외인이 200만 주 넘게 샀거든요. 근데 오늘도 21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제가 이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원전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들이 아예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제 움직임 나오면 또 매수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여기서 딱 본다 그러면 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정도, 그죠? 삼천당제약도 좋고 두산에너빌리티, 예,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1개월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종목들. 자, 한전산업은 요거 움직임 나올 때,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부터 말씀드렸죠. 이거 원전 관련한 종목이다. 그랬더니 패대기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다가 박살. 올라오면 박살. 수급만 들어오면 그냥 시간을 두고 박살 나는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 저점을 안 깨요. 그죠? 이 저점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한전기술 떨어질 때마다 보긴 했는데, 얘네들이 보면 저점을 안 깬다고요. 저점을 안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얘네들이 올리려고 마음먹은 거거든요. 만약에 얘 저점이 한 번이라도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은 좀 빼겠죠. 근데 저점을 안 빼는 것도 상당히 이것도 유리한 이렇게 매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전기전은 뭐 아침에 대장주였는데 얘도 엄청나게 흔들어댄 종목이에요.
뺄 때는 확실하게 빼고요. 한 15% 넘게 뺐죠. 고점에 대비. 거의 상 근처까지 갖다 박살을 냈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움직임 나오면서 막판에, 네, 상 붙인 종목입니다. 서정기전.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게 대장이었죠. 아침에는 HB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요게 대장이었어요. 아침에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움직임이, 예, 안 쉬고 계속 올라왔죠. 좀씩 계속. 그러면서 고점에서 있었는데,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요거,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인가요? 예,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기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T 에너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쵸? 박스권이 돌파를 하고, 예, 고점을 돌파하는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HK노엔 요거 원전 관련한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한가는 못 갔지만 꽤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내일도 한번 지켜보세요. HK노엔 같은 경우는, HK노엔이란다. 그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기관 수급은 안 돌았지만 그래도 꽤 세게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야 우리 기술 이거 어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라왔다가 패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후장에 다시 움직임 나오죠. 그쵸? 이게 1시 넘어서인가요? 예, 1시 넘어서 다시 움직임 나와서 상승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으로 3.5% 예,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볼만한 종목은 한전산업이죠. 예, 한전산업 보시면 될 것 같고, HB테크놀로지도 나쁘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기술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24년 7월 9일이죠, 오늘이. 예, 7월 9일. 예, 7월 9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자, 한전산업부터 한번 보죠.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종목은 생각보다 어렵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침에 쫙 올라올 때는 이때는 이제 수익이 났다가 여기서 이제 풀어지면 챙겨야 되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계속 패대기를 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는 저점을 봐라. 저점이 깨지나.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조심. 아니면 정리. 근데 저점이 안 깨지니까 결국에는 올라온다. 그래서 한전산업은 원전 관련한 테마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전기전은 아침에 너무 많이 세게 튀었던 종목이죠. 그죠? 확 튀어가지고 상근처까지 갔다가 장중에 빠졌다가 이제 막판에 붙었던 종목이고요. 원전 관련한 종목들 먼저 볼까요? S&T 에너지. S&T 에너지는 아까 박스권 돌파를 할 때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꽤 세게 올라왔고요. 우리기술 요것도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자,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그날이 원전 그 관련한 이슈라는데, 자, 우리기술 계속 올라왔죠. 그쵸? 자, 1차 쉬었고 2차 올라온 거. 확실한 이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확실한 종목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종목은 여기까지. 자, 다음은 HB테크놀로지. HB테크놀로지는 아침에 쭉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 여러 종목이랑 섞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잘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움직임 좋았죠. 지금 올라오는 것처럼 1차 횡보하다가 다시 2차.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예, 올라올 때 뭐 하는데 이미 늦었죠. 그죠? 시간으로는 조금 많이 밀렸네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이랍니다. 전진 바이오팝. 제약 바이오주죠, 이거. 그죠? 예. 제약 바이오 관련한 종목인데, 예.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얘는, 글쎄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올라올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포커스 HNS. 자, 요게 CCTV 관련한 종목인데, CCTV 관련한 종목인데,
긴급제동 시스템 탑재 의무화, 페달 블록박스 활성화, 그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올라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투스 제약. 옵투스 제약 요즘 많이 올라옵니다. 그쵸? 옵투스 제약은 요게 3,000당 제약이 뭐에 살 거예요? 그죠? 글로벌 제약사랑 엘러간 노인성 질환 저만의 위탁 생산 CMO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3,000단 제약이랑 같이 연계가 돼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토젠. 자, 의료장비 관련한 종목이고요. 요거 글로벌 1위 액체 생검 기업인 가던트헬스랑 대장암 조기진단 혈액검사 실드가 FDA 자문위원회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았다. 뭐 요런 것 때문에 긴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엔 FDA 승인이다. 근데 실제 매매를 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서 별로 할 게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릿지 바이오. 지금 이게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29만 주뿐이 안 터졌어요. 29만 주면은 뭐 매 시간마다 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의 이런 거는 뭐 조금씩 거래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폐암 신약 일상 핵심 예 용량군 진입했다 뭐 이런 일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GST도 아침에 세게 올라온 종목이죠. 이것도 아침에 불러드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이런 거 매매하기 정말 힘듭니다. 얼음 된 다음에 급락시켜 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시면 되고, 요것도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이네요. 그죠?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한전산업뿐이 없네요. 한전산업이랑 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쪽 우리 기술도 움직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한전산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14년 7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에너토크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드렸죠. 9시 19분에. 그죠? 원전 핵심 부품 제조 부각 에너토크. 자, 요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에너토크가 나왔는데 실제 에너토크가 장중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쵸? 네, 에너토크가 잠깐 이슈가 들어왔다가 패대기가 나온 다음에 큰 움직임 없었거든요. 근데 동시호가에 붙더니 시간으로 상 붙었습니다. 요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원전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LB 글로벌이 또 뉴스가 떴어요. 자, HLB 그룹주 장마가무 바라바이오 주식 35만 주 35만 5천 주 60억 신규 취득. 자, HLB 글로벌이 요거 신규 취득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얘가 HLB 글로벌이 올라오니까 시니어 헬스 겨냥을 했다. 그래서 HLB 글로벌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HLB 바이오 스텝 움직임 나왔고요. 지금 3.75%죠. 네.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요것도 지금 2% 올랐고 HLB 이노베이션 요것도 움직임이 2% 이렇게 나왔고요. HLB는 안 보이던데 HLB는 빠졌네요. 그래서 HLB 보려면은 HLB 글로벌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좋으니까 상한가를 갖겠죠, 시간으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 요거 뭐 전력 관련한 종목으로 시간으로 7%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때 외인들이 많이 샀어요. 16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일 대원전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봉LS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 시간으로
예. 7%나 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기술. 우리기술 원전 관련한 종목 말이 필요 없죠. 예, 3.9%. 그 다음에 세명전기. 전력 관련한 종목으로 세명전기도 오늘 움직임이 나왔다가 무너졌죠. 그렇죠. 3.6%. 그 다음에 A프로젠. A프로젠이 무슨 원전 테마지? 내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에이프로젠 바이오 있잖아요. 예. 에이프로젠 바이오텍인가요? 그게, 예. 에이프로젠, 잠깐만요. 에이프릴 바이오인가요? 모르겠네. 에이프로젠이 왜 움직임 나왔는지. 이게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스 3자 배정 유성증자 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거든요. 그쵸? 에이프로젠 바이오가 왜 안 나오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이게 안 떠. 예, 어쨌든, 예,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HN. 예, 포커스. 예, 포커스. 아까 말씀드렸던 포커스 HN. 장중에 움직임 나왔죠. 시간 내려도 조금 올랐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에너토크. 그 다음에 HLB 글로벌 본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원전선도 뭐 내일 반등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꽤 많아요. 그쵸?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상하게 시장에서 먹을 게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호가들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뭐 우량주 큰 주식 아니면은 들어갈 만한 게 별로 없고, 특히나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는 호가가 얇아가지고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슈가 나왔다고 그래서 확 올라오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그 보셨던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올라갔다가 빠졌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팅크웨어를 말씀드렸을 때는 완전히 움직임이 없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시면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